글로벌 전략가제 시각입니다. 자, 이제 1분기에 반도체 전망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4월 증시 전망과 전략들 이분과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깜짝 실적을 나타낸 삼성전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네. 자, 그에 따른 좀 분석들 어떤 점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사항이었어요? 네네. 뭐 많이 실적들 얘기했으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적이 나오고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가 좀 높여졌고요. 목표 주가들이 뭐 세 개 중에 한 군데는 다 높였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가장 높은 건 12만 원까지 올라갔고 가장 낮은 것이 9만 9천 원이니까 평균 10에서 12만 원 사이의 목표 주가가 형성돼서 이전보다 분명히 올라간 겁니다. which is good. 좋죠. 그렇죠? 근데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요. 1분기가 6조 6천억이잖아요. 2분기의 전망이 올라는 갔는데 범위가 넓어요. 6조 6천억에서 2분기 얼마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앵커님. 네. 7조 천억이라면 그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아니, 1분기가 6조 6천억이었는데 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2분기가 7조 천억이라면 좀 찝찝하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 그 당연하죠. 네네. 7조 1000부터 9조까지 있어요. 7조 1000도 있고 7조 8천억도 있고 8조 1000도 있고 9조도 두 개나 있어요. 전망이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넓은 거죠. 핵심이 뭐냐면 지금 6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만 이거가 그 사업부별로 브레이크다운이 정확히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6조 6천억이라는 숫자의 핵심 변수가 됐던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도 숫자가 지금 모아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애매모호하다. 네, 6조 6천억이 반도체가 1조 4천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1조 7천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2조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분기 실적 나온 거에 대한 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넘번 맞는데 부문별로 따라서 2분기 예측도 그 차이에서 연장선상에서 예측하다 보니까 7조 1000에서 9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2분기 실적이 지금 대충 8조긴 한 것 같은데 6조 6천억에서 8조 올라가는 것 같고 흥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계속 날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호실적은 좋고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다시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올라갈 때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하이닉스에도 메모리 좋으니까 하이닉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1조 4, 5천억에서 최근 나온 건 전부 2조 이상이니까 하이닉스도 2조 이상이 나온 걸로 기상돼서 하이닉스의 좋은 임팩트, 삼성은 좋지만은 아직 브레이크다운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조 6천억 원의 깜짝 실적을 나타낸 삼성전자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제 문제는 2분기 가이던스입니다. 7조 1천억 원 가량이 나온다면 조금 좀 아쉬운 2분기의 가이던스일 텐데 9조 때까지 아직은 좀 넓어진 영업이익 전망치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네. 주가 방향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세 곳 중에 한 곳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올려잡는다라고 네. 했는데 한번 좀 쫙 살펴볼까요? 네, 뭐 지금 9만 9천 원부터 대부분 10만 원이에요. 11만 원 넘는 게 한 소수 있어요. 한 3-4가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술적 접근하는 사람들은 10만 원, 12만 원이니까 평균 11만 원 잡고 11만 원 잡고 이 회사에 대한 컨피던스가 높을 때는 0.9배. 그렇죠? 컴피던스가 아직 좀 천천히 빌드업이 돼야 된다. 0.8배. 여기까지가 현실적인 중단기 목표 주가일 수 있어요. 그러면 11만 원 잡고 0.8 하면은 8만 8천 원이고 0.9 하면 9만 9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9만 원 어디까지는 가볼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증권사의 TP를 기준으로 8만 8천 원, 9만 9천 원 외우기 쉽네요. 요 정도 레벨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잡고 이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증권사 TP에 도달하기 위한 아까 필요 충분 조건에서 실적은 일단 잘 통과됐는데 뭐가 더 필요할 것인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8만 8천 원, 9만 9천 원을 가는 데 있어서 1분기 실적 기대치 부합 이상했죠? 그다음에 2분기도 기대치가 있겠죠? 그럼 오케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외부 환경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살 때는 환율이 좀 중요한데 한 달러가 지금 원 달러가 잘 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해서 그다음에 매크로도 좀 컨선이 되고 하니까 135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1360 이상만 안 가면은 이것도 오케이 결국은 될 거예요. 네. 중동 사태가 에스컬레이션이 더 한계가 있으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 환율에 대한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솟지 않는다면 오케이. 두 가지 됐어요. 마지막 게 뭐냐면은 미국 금리 인하예요. 근데 미국 금리 인하가 2주 전보다는 지금 기대치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6월이 될지 안 될지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적, 환율, 금리 인하했을 때 하나가 약간 삐끗나고 나머지 두 개는 괜찮기 때문에 기대는 여전하지만은 목표 주가로 가는 데 있어서 속도는 좀 필요하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고요.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5월
상반기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5월 상반기 가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꽝인데 5월 상반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FOMC 미팅이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QT 완화되는지 여부가 있고 얘네가 할 거, 삼성전자가 스스로 할 거는 엔비디아 향 나가는 HBM3E가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공급이 확정되는 뉴스가 5월 중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기까지 가장 큰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나오면은 금리 인하가 설사 6월이 아니고 미뤄진다 하더라도 이 중기 과제에 대한 성공으로 전제 조건을 완적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 주가를 향해서 좀 더 힘차게 갈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10만 원 그 이상 갈 수 있느냐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아까 88,000원, 99,000원 현실적인 거 하는데 그거 하는 거는 올해 이익이 35조 이상인데 내년 이익까지 땡겨져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삼성전자 옛날에 56조, 57조 할 때도 주가가 10만 원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목표 주가 10만 원 되느냐. 애널리스트 개떡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컨센서스가 이미 내년도 50조 중반까지 갖고 있는데 아직 안 믿는 거거든요. 그거가 믿어지는 흐름이 올해 여름 이제는 나오면은 그러면 같은 이익에도 과거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10만 원 훨씬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실적 환율 미국 금리는 약간 미뤄졌지만 HBM3 공급 확정이 5월달 되면은 다시 제대로 된 스텝업이 되고 10만 원 이상 12만 원 가는 거는 내년도 50조 후반에 대한 컨센서스가 잡히면 가능하니까 여기 스텝업으로 다소 달팽이가 기어오르듯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지만 방향성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향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세 가지 얘기 들었습니다. 실적, 환율,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5월 중반까지는 좀 기다리자라는 그 부분이 확실한 게 FOMC 미팅과 엔비디아 향 공급 확정이 이제 그때 이뤄지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향성은 지금 위인데 속도 조절 어떻게 좀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속보로 나온 얘기 중에서 TSMC가 먼저 이제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TSMC의 66억 달러,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 돈으로 8조 9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설립 보조금과 함께 최대 50억 달러의 저금리 대출도 지원을 먼저 TSMC가 받게 됐는데요. 삼성전자는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고 삼성전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금액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뭐 뉴스는 뭐 30억 불, 50억 불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규모로 봤을 때 TSMC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한 600억 불 정도 넘는 금액에 투자를 하겠다 했고 받은 게 66억 불 보조에다가 또 융자하는 거 받은 거 저리 융자하든 까드면 110억 불 넘는다 하는데 삼성전자도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게로 400억 불 넘기 때문에 그거만큼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TSMC 발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유축된다 이렇게까지 볼 건 없고요. 그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증시 전망 쪽으로 볼까요? 미국의 안정적인 이제 고용 지표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골드락스 장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골드락스에 대한 견해를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것은 취업자 수는 엄청 늘어서 경제가 좋고 고용이 좋은 게 맞잖아요. 근데 인플레가 자극되면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인플레가 자극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는 시간당 임금이 많이 오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늘어나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늘어나니까 저급 일자리를 좀 메워주고 취업자 수는 늘으니까 경기는 돌아가고 이런 게 골디락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골디락스는 두 가지 양면이에요. 뜨뜻미지근한 게 골디락스입니다, 사실은요. 폭발적인 그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건 골디락스가 아니에요. 이면에는 뭐냐면은 잘 가다가 고용 지표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네. 또 잘못하다가 인플레가 약간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즉 그 전에 그럭저럭 괜찮아 이런 거거든요. 이 그럭저럭 괜찮은 거에 대해서 안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냐? 금리는 빨리 안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금리는 빨리 안 내릴 것 같습니다. 빨리 많이 내릴 것 같잖아요. 이런 추세로는. 그렇다고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추세면은 아마 대형주라든지 당분간 고금리니까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어닝의 실적주, 그다음에 대형주,
그다음에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주식이 좀 더 포커스 받아갖고 좀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버텨나가는 기간, 골디락 시나리오지 경제가 폭발하거나 스몰캡부터 모든 주식이 그 희망과 내러티브에 대한 주가들이 다 흥분하는 주식 시장이 펼쳐지는 거가 골디락스하고 이퀄은 아니기 때문에 골디락스를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골디락스가 무너지는 거 막아주는 거지 폭발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본다면은 예, 골디락스 비슷하게 흐름이 한두 달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그냥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골디락스 그럭저럭 괜찮아. 하지만 아주 좋은 건 아니야.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하 횟수가 중요할 텐데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에 뭐 5회, 6회까지 전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확 줄었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지금 6월의 금리 인하도 조금 상황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이사전지 안에서 국내에 완전 엇갈린 흐름입니다. 어제 뭐 에코프로 굉장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 테슬라 이슈로 인한 이제 앞으로의 국내의 2차 전지주들의 향방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테슬라는 일단 4월 23일 날 다음 주에 나오는 실적에서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Q&A를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저께 좀 이슈가 있었죠. 하루에 6%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말아 올려서 그전 주가로 갔어요. 효과는 결론적으로 로보택시라는 기대 때문이고 그전에는 저가 모델 25,000불짜리가 모델이 폐기되거나 취소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봐야 되는 거잖아요. 테슬라를 지금 로보택시로 산다면은 저는 아니올시다입니다. 로보택시라는 거는 그 레벨이 우리 FSD하고 달리 레벨이 한참 높아요. 5레벨. 첫 번째 그 레벨에 도착했는지도 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레귤러터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로보택시 여러 업체들이 로보택시를 다 포기했어요. 그만큼 테슬라가 기술이 있더라도 기술이 완성도가 중요한데 기술이 아주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아마 정부 관계에 통과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빨라 27년 얘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테슬라를 산다면 저는 아니오시오고 네. 이슈가 될 수 있어요. 테슬라가 중국에 좀 팔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구 환신이라 해갖고 전기차에 대한 좀 판매를 이렇게 촉진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테슬라가 마침 가격도 미국, 중국 다 이렇게 하향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가 좀 진작이 된다면은 아마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인지는 역시 4월 23일 날 Q&A를 봐야 되는 거고 로보택시로 인해서 사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차 전지는 우리가 에코프로는 분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한국 주식도 그렇게 급락할 여건은 없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로보택시 때문에 사는 건 아니오시다. 자,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본부장님. 전략은 그러면 종목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주식이 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1분기 실적 시즌 되면은 Q&A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중립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포커스 될 수 있는 주식은 주도하는 섹터는 반도체, 전력. 기업 밸류업입니다. 오늘 내일 선거 있죠? 선거 있거나 CPI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반도체, 기업 밸류, 전력 전선을 흔들리지 않을 때 나머지 그 다음 섹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섹터 중에서는 다크호스로서 조선주, 중국의 익스포저가 있거나 그런 화장품, 면세, 미용기기 정도가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고 현재는 그 비주력, 여태 보시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룸은 아직은 별로 많지가 않다라고 보여서 CPI 넘버가 낮게 나오기를 바라고 잘 낮게 안 나온다면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주도 섹터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발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모레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